네, 반갑습니다. 어, 그 내용을 30분 정도 목표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용들을 설명을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지금 소개된 대로 생체인식 시장 동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AI 테스팅과 실증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의를 하고요. 이 중에서 생체인식 테스팅 표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뒤에 제 발표 뒤에 스튜어트 리드 박사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앞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생체인식 분야에서 앞서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AI 머신러닝, 딥러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지금은 거의 생체인식 분야에서 가장 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AI 테스팅 체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관련된 서비스를 앞서 발표한 것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체인식 시장은 지금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시장 규모가 3조 6천억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간 16% 지금 증가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성장 원인으로 공공 분야에서의 그런 감시 아니면 치안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등이 시장이 성장하는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 부분은 국경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경찰청 같은 데에서 신분을 조회한다든지 스마트 CCTV 같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런 공공적인 그런 치안 관련된 그리고 안전 관련된 분야에서의 활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고 공공 분야뿐만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나 민간 분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가 의약품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얼굴을 인식해서 안면을 인식해서 더 높은 정확도로 특정 질병을 예를 들면 뭐 디조지 증후군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그거를 치료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례고 마케팅은 뭐 많이들 접하실 겁니다. 고객을 안면을 인식해서 고객의 과거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 분야에서 왕성하게 안면 인식이 활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보면 뭐 특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요 주제가 공항에서의 안면 인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중심에 두고 좀 살펴보면 중국은 공항에서 안면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가 됐죠. 굉장히 일찍 시작한 그런 케이스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장표에 있는 바와 같이 아주 특이한 형태의 웬만한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그래서 예를 들면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쓰레기 투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셜 점수를 깎고 이제 그것들을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데 좀 그 부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활용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일본은 아직 도쿄올림픽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얼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동 출입하는 것들이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호주는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를 이 안면 인식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거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내셔널 크라임 레코드 뷰로라는 그런 데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이미지 영상에서 자동으로 개인들 안면을 식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면 인식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그리고 인천 나이파와 같이 인천공항에 안면 인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AI 쪽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안면 인식 관련된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서 지금 안면 인식 활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트렌드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한 가지 아까 이미 목차에서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면인식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머신러닝이 그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2018년도에 2,700만 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때 에러율이 0.2%였고 2014년도에는 4%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4년 만에 성능이 20배, 사실 20배면 엄청난 그런 향상인데 그것들이 가능해진 근간에는 2014년 이후에 많이 사용하게 된 딥러닝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안면인식 쪽 테스팅을 할 때 인공지능 테스트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제 안면인식의 다른 부분들만 테스트해서는 의미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서 발표했던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AI 테스트에 대한, 인공지능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인공지능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인공지능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앞서 발표와 연계를 지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안면인식을 중심으로 한 생체인식 분야 관련된 표준들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표준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금 원의 사이즈가 얼마나 더 직접적으로 안면인식 생체인식 쪽 테스팅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19795라는 그런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서 안면인식에 대한 그리고 생체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테스트 관련된 내용, 특히 테스트 중에서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보다는 성능 지표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그런 그 테스트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에 이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에 대한 내용, 상세한 내용은 제 다음번 쉬는 시간을 갖고 하는 발표에서 스튜어트 리드 박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들 중에서도 특히 검증하고 테스팅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 표준들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작업되고 있는 표준으로 통합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내용들을 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색깔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그런 테스트의 좀 다양한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그 데이터 교환 포맷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좀 교환을 일종의 상호 운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중심의 그런 테스팅 관련된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979라는 그런 표준은 당연히 생체인식 분야에 지금 관련된 그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참고가 돼야 되겠죠. 그 내용들이 가만히 돼서 테스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거기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내용들도 그 좀 가만히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테스트를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테스트에 대한 프로세스 아니면 테스트를 어떤 형태로 문서화를 시킬 건지 그리고 그때 테스트에 사용하는 기법들은 어떤 기법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9119라는 표준인데 지금 계속 2919 얘기는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그 번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이런 표준들을 종합적으로 이거 각각 보는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니 사용자 관점에서 이런 표준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좀 묶어서 거기에서 생체인식 분야의 어떤 성능 지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테스트 해왔던 그런 표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품질 특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스트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표준에서 지금 다뤄보자라는 컨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이 29119-13입니다. 참고로 29119-13 이 생체인식 테스팅 표준은
어니컨과 네스테이 테스팅 컨설팅이 공동으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전파연구소, 그러니까 과기부에 있는 전파연구소를 대신해서 제안을 하고 지금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표준입니다. 자,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메트릭, 그러니까 생체 인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어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어떻게 테스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내용들이 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생체 인식 시스템의 일종의 품질 특성 같은 것들을 또 일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좀 녹아서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에서 스태틱 테스팅, 다이나믹 테스팅 관련된 내용, 뭐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 다음에 뭐 리스크 기반 테스팅,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리스크 기반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생체 인식 시스템에 있는지가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네릭 리스크 관련된 생체 인식 시스템의 지네릭한 리스크, 일반적인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이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 생체 인식 시스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문서를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어펜딕스에서 디테일하게 테스트 다큐멘테이션을 안면 인식 쪽, 그리고 특히 저희가 현재 양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사례를 가지고 테스트 다큐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가장 안면 인식 쪽에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AI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머신러닝 관련된 것 중심의 AI 테스팅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표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주 유사하지만 담겨 있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앞서 발표됐던 것과 설명드렸던 것과, 먼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관련된 다큐멘테이션, 테스트에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한 표준들은 같이 동일하게 활용이 되겠죠. 품질 책상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공지능 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됐듯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품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다뤄줘야 되고, 그 내용들을 또 따로따로 보기 어려우니까 그 내용들을 묶어서 29119-11이라는 표준에서 아까 생체인식 쪽 테스트 표준하고 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게 퍼블리싱 돼서 지금 사이트에 가면 지금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퍼블리싱 된 표준이고요. 이 표준도 스튜어트 리드 박사 다음번 발표자 분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그런 표준입니다. 자, 그 안에 어떤 형태로 테스트를 하라고 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AI 모델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테스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테스트가 되는, 단계적으로 테스트가 되는 2단계 테스트 접근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AI 모델 테스트를 그럼 먼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먼저 살펴보면, 모델 테스트는 모델의 구축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에서는 머신 러닝 워크플로우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에서 유즈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게 일종의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베이스로 프레임워크를 선정을 하고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유즈 케이스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소싱을 하게 되고 이를 가공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모델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를 밸리데이션하고, 그리고 튜닝하고, 다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튜닝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개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모델을 훈련시킬 때 학습 데이터를 또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 내용들도 해당 표준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트레이닝 된 모델을 별도로 테스트하는, 테스트할 때 앞서서도 발표에서도 장표에서 보셨지만 같은 장표가 뒤에 한번 다시 나올 텐데, 모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 데이터나 밸리데이션 데이터와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그 테스트할 때 객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때 어떤 성능 지표로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델 테스트에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델 배포, 기타 그 후에 활동들이 있는데, 저희의 주 관심은 지금 모델 테스트하는 부분이고, 모델 테스트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살펴보면, 먼저 AI 모델이 어느 정도는 좀 그 테스트하는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겠죠, 테스트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베이시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테스트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그런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런 문서가 AI 모델 프로파일입니다. 이름이 뭐 이렇게 돼 있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돼 있든 어쨌든 그 모델이 어떤 유즈 케이스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때 데이터, 학습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성능 지표를 사용해야 되고 성능 지표를 선택한 이유는 레셔넬은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수행이 될 때는 어떤 부분들이 유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앞서 장표에서 그 앞 발표 장표에서 잠깐 나왔던 그 AI 프로파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서화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고, 그 문서가 없으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문서, 아니면 그런 것들도 없으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걸 테스트의 베이시스로 사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를 결국 실행하는 게 테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때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델의 성능 지표를 선정을 하게 되고, 모델의 성능 지표 선정하는 부분들은 앞 발표에서 별도의 장표로 설명이 됐으니 그거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능 지표를 뭐로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애큐러시를 가지고, 정확도를 가지고들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 모델의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애큐러시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그런 성능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적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뭐 컨설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 분야별로 어떤 성능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좋다라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이 되고 나면 측정 결과를 보는데, 이 AI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그 확률에 의해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테스트한 결과가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한다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 횟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의 수를 측정을 해줘야지 확률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서 특정 횟수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모델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그리고 아까 표준은 29119-234 표준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테스팅 업계에서 진행을 해왔던, 그리고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에서 진행을 해왔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AI 모델이 포함된 시스템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통해서 전부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내용이 좀 필요하시면
다른 관련된 자료라든지 굉장히 책도 많이 나와 있고 표준도 아까 말씀드렸던 2919-234 표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육 과정들도 여러 개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AI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한 가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품질 특성 얘기를 했었는데, AI에 좀 특화되어 있는 품질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평성과 편향성 같은 얘기죠. 페어니스, 바이어스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그다음에 적응성, 자율성, 그다음에 이볼루션이나 디그레데이션, 그리고 플렉서빌리티 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25023이라는 국제 표준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 페어니스, 바이어스,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 관련된 것들은 거의 모든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품질 특성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페어니스하고 바이어스 관련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바이어스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들, 그리고 필요하면 툴을 활용해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 편향성이 나타나는 추이를 보고 그걸 테스트 케이스화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AI 프로파일, 모델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그거를 테스트 케이스로 전환을 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되었는지 구현이 되었는지를 평가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는 기법 중에 2919-4라는 표준에 보면 여러 가지 테스팅 기법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지금 아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곧 확정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테스트하는데, 인공지능 모델 시스템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그런 테스트하는 기법이 메타모픽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픽 테스팅이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도를, 나온 지는 오래된 그런 테스트하는 테크닉인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AI 테스팅이 나오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표준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테스팅 방법이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적응성 관련된 부분은 변화된 환경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리그레션 테스팅하는 것들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환경 변화를 좀 변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어떤 것들 테스트를 해줘야 그게 적절하게 테스트될 수 있는지를 문서 등을 통해서 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베이스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해서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오토노미 관련된 부분은 AI 시스템이 사람의 도움 없이 동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의 간섭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결국은 그 테크닉적으로 보면 2919-4에 있는 에라게싱 같은 그런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그런 일종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미리 식별을 하고 거기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걸 실행함으로써 확인하는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줄이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를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AI 모델 테스트에 대한 그런 필요성 니즈를 설문을 해보니 한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설문을 해보니 한 72%가 어느 정도 이런 서비스를 필요하다, 받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AI 그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가
AI 모델을 그리고 모델이 탑재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성능이 이만큼 나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의 주장이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제3자가 테스트를 해주고 결과를 성적서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말씀드렸던 2919-12를 중심으로 234 표준을 활용해서 그래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콜라스 공인 시험 성적서로 어니컴과 같이 좀 그 발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제공되는 그 일종의 서비스, 교육 서비스 중에 이 자격증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ISQB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이 자격증에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2919-11에 있는 그 AI 테스팅 국제 표준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게 내용들이 구조만 다르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내용들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만든 분이 만든 사람들이 같기 때문이고 이거를 만들어서 중국과 한국에서 먼저 자격증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ISQB 국제 자격증으로 트랜스퍼 거의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를 안면 인식 테스트 그리고 거기에 특히 이제 AI 관련된 테스트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들을 좀 테스트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식별을 해서 그거를 베이스에 두고 실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그게 표준에 근거한 테스트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그걸 잘 이해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싶으면 이 ISQB 자격증을 AI 테스팅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하면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한 사람들이 그 표준에 따라서 표준에 근거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가 이렇다라고 객관적인 그 테스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담겨 있는 내용들은 표준의 내용들과 유사하게 AI 시스템 특성과 인수 기준, 머신러닝 성능 매트릭과 벤치마크, 그 다음에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테스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AI 시스템의 블랙박스 테스팅, 블랙박스 테스팅의 대표적인 기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메타모픽 테스팅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AI 테스트의 환경,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테스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오픈되어 있고 한 1년 전에 오픈이 돼서 운영이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도 같은 자격증 프로그램을 지금 곧 운영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몇 번 얘기가 됐지만 생체 인식 테스팅 관련된 표준들 어니컴과 STA 컨소시엄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테스팅 관련된 생체 인식과 안면 인식 테스팅에서 좀 키가 되는 인공지능 테스팅도 국제 표준을 이제 직접 저희가 작업을 해서 그걸 베이스로 지금 테스트와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ISQB 자격증 지식 체계도 실러버스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해서 저희 주도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베이스로 저희가 그 뭔가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르고 상당 부분은 리딩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표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생체인식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한 가지가 머신러닝이 생체인식 쪽에 그런 패러다임을 바꿨고 머신러닝에 대한 평가 테스팅이 안면인식 쪽, 생체인식 쪽 테스팅에서 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련된 안면인식 그리고 생체인식 관련된 표준들 여러 가지 다양한 소개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다음 발표에서
설명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테스팅을 지금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안면인식 테스팅을 할 때에는 AI 테스팅과 안면인식 쪽 테스팅 표준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AI 테스팅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표준에도 담겨 있고 실제 테스팅할 때에도 이렇게 그런 표준에 근간을 한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또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이고요. 그 질의응답은 없는 거로 알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